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치과 임플란트 수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임플란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수술 전 어떤 걸 고려해야 하는지, 또 실패를 막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임플란트 디자인 종류와 특징. 임플란트는 뿌리 역할을 하는 픽스처와 그 위에 올라가서 픽스처와 크라운을 연결해주는 지대주, 그리고 최종 보철물인 크라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픽스처와 지대주가 연결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외부 연결형. 장점은 가장 오랫동안 연구되고 사용돼서 데이터가 많고 수술 방법도 잘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나사가 풀리거나 픽스처와 지대주 연결 부위 근처 잇몸뼈에서 흡수가 일어나 잇몸뼈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부 연결형. 요즘 더 많이 쓰이는 방식이에요. 연결이 단단하고 신미성이 좋으며 특히 뼈 보존에 유리합니다. 대신 너무 깊게 심거나 힘을 잘못 받으면 픽스처가 파절될 위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매몰형 또는 비매몰형. 매몰형은 잇몸 속에 묻어서 뼈와 안정적으로 붙도록 기다렸다가 나중에 다시 열어 지대주를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반대로 비매몰형은 두 번 열 필요 없이 한 번에 끝낼 수 있지만 잇몸 뼈를 뚫고 치은까지 올라간 부분이 있어 뼈 이식이 필요할 때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즉, 디자인마다 장단점이 있어서 환자의 뼈 상태와 위치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수술 전 고려사항.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환자의 전신 건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골다공증이 심하거나 항암제,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골다공증 약을 장기간 복용한 경우, 심혈관 질환으로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 이런 상황은 출혈, 뼈괴사, 치유지연 같은 위험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하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나이 자체보다는 뼈의 양과 질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잇몸뼈가 충분하고 단단하다면 임플란트 수술은 다른 분들보다 쉬워집니다. 3. 임플란트 위치 선정 방법. 임플란트를 아무데나 심을 수는 없습니다. 위치 선정에는 규칙이 있어요. 이가 빠진 자리를 모두 심지는 않아요. 식립 공간과 뼈의 상태, 그리고 교합력을 고려해서 위치를 정해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어금니 임플란트 후방으로 외팔볼을 만들지 않아요. 뒤에 기둥 없이 보철을 길게 빼면 부러지기 쉽습니다. 임플란트 기둥 사이에 3개 이상 연결 브릿지 금지. 임플란트 사이에 긴 공백은 부담이 커집니다. 다음은 꼭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하는 위치입니다. 대표적으로 송곳니와 큰 어금니 위치는 심는 것이 좋습니다. 심는 힘을 분산시키는 핵심 위치입니다. 치아가 배열된 곡선을 고려해서 임플란트도 치열의 흐름을 따라가야 안정적입니다. 즉, 심는 위치에 따라 오래 쓰느냐, 빨리 망가지느냐가 갈린다는 거죠. 물론 잇몸뼈가 보존되어 있지 않거나 치주염 등으로 왜곡이 되어 있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때는 룰을 다 따를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4. 피판 디자인과 절개. 임플란트 수술에서 잇몸을 어떻게 절개하고 열지, 이걸 피판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잇몸 혈류 보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개선은 병소나 뼈 결손 부위에서 3에서 5mm 떨어져야 하고 잇몸을 너무 크게 젖히면 뼈 흡수가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에 따라 무절개, 중앙절개, 치은변 절개, 치간유도 보존 절개 등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또 드릴링 순서와 수술법. 임플란트를 심는 과정은 드릴링으로 시작합니다. 기본 순서는 가이드 스텐트로 드릴 위치와 방향을 확인합니다. 초기 드릴로 뼈의 구멍을 뚫을 드릴 위치를 잡아줍니다. 2mm, 3mm, 4mm 등 점차 직경을 넓혀가며 드릴링을 완성해서 픽스처가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요. 픽스처가 들어갈 구멍이 만들어졌으면 픽스처를 살살 돌려가며 뼈 안으로 삽입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뼈의 질입니다. 단단한 뼈는 필요한 모든 사이즈의 드릴링이 필요하고 약한 뼈는 골질에 비해 너무 많이 뚫으면 실패율이 올라가므로 오히려 드릴링 직경을 줄이거나 뼈 압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6. 실패 확률이 높은 위치와 상황. 특히 실패율이 높은 곳은 상악, 특히 뼈가 약한 뒤쪽입니다.
예를 들어 D4뼈라고 불리는 푸석한 뼈는 실패율이 30% 가까이 보고된 연구도 있어요. 또 픽스처의 초기 고정력이 약하면 실패 확률이 확 뛰어오릅니다. 7. 드릴 방향과 식립 위치. 임플란트는 치아의 중심과 대합지의 기능교도를 기준으로 심습니다. 앞뒤 치아와 평행해야 하고 최소한 주변 치아와 1.5 이상 간격을 두어야 뼈가 유지됩니다. 잘못 심으면 나사 풀림, 심미 불만족, 나아가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8. 발치 즉시 식립. 최근에는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점은 치아를 뽑는 것과 임플란트를 심는 것을 한 번에 하니까 수술 횟수를 줄이고 치유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단점은 뼈 상태에 따라 실패율과 부작용 발생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잘 선택해야 해요. 연구에 따르면 일반 식립 실패율은 약 3%, 발치 즉시 식립은 약 5% 정도였어요. 즉, 뼈가 충분하고 초기 고정력이 확보될 때만 안전합니다. 9. 임플란트 수술의 실패 요인과 해결법. 초기 고정력이 충분한데도 수술 후 실패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너무 단단한 뼈와 과도한 고정력. 드릴링 중 냉각수가 부족하면 열이 발생하고 뼈 세포가 괴사할 수 있어요. 과도한 압력과 높은 식립 토크는 뼈의 미세 골절을 만들 수 있어요. 충분한 냉각과 적절한 식립 토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환자 요인. 흡연, 당뇨, 구강위생 불량은 임플란트의 골유착을 지연시키거나 감염을 만들 수 있어요. 골다공증이나 잇몸뼈의 골질이 약하신 분들, 치유를 방해하는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은 생활습관 개선과 정기검진이 필수입니다. 세 번째 제조사 요인. 픽스처의 재료 강도나 디자인 문제로 찢어지거나 부러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해결 방법은 실패한 자리의 감염 여부, 뼈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염이 없고 뼈 손실이 없다면 즉시 재식립이 가능할 수 있어요. 뼈가 손상됐다면 뼈 이식 후 지연 식립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임플란트는 단순히 나사 심는 수술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 뼈 상태, 위치 선정, 수술 테크닉이 모두 맞아떨어져야 성공하는 복합적인 치료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지만 임플란트를 고민하신다면 치과에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테이오럴 서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